안녕하십니까, 염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역술인 분이 저한테 자신의 사주를 좀 통변해 달라라는 음, 그 부탁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문자로 왔었는데 난 누군지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 그 사주를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뒤지셨나 보여야죠. 어디 뒤지다 보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통변을 하다가 이제 사주 해석을 하다가 이 양반? 이 양반 같으면은 지금까지 어떻든 뭐 해놓은 그것도 있고 그래서 맞춰보니까 뭐 통변이 그대로 좀 되는구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떻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이제 통변 요청이 있었고 또 이분이 요청을 하시기를 유튜브에 올려서 통변을 해달라, 공개적인 통변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음, 제가 이 유튜브 이전 방송에도 이렇게 이 사주 투명하게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시국에 대한 통변 이 얘기를 하면서 시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사주를 항상 갖다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런 댓글이 많아요. 도대체 네가 뭐냐라는 얘기죠, 그죠? 네가 무슨 뭐 사주쟁이 또는 네가 뭐 독일 박계환이라는 분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난 잘 몰라요, 그죠? 이 나도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일 박계환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쪽 투명학이라든지 그쪽 계통의 어떤 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넌 누구냐라고 이렇게 시의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내 나이가 57년생입니다. 57년생.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울산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울산 여기가 경북 청도인데 여기에 들어온 지가 겨우 한 3, 4년, 한 4년 한 정도 됐을 겁니다. 한 4, 5년 됐나? 됐고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도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불행하게도 제가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없게 됐다는 얘기죠. 없게 되는데 상당히 한 1년 가까운 지금 그 놀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 근데 그 기간이 긴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저거 상황을 살피다가 이렇게 유튜브라고 그러는 이런 좋은 어떤 수단이 있구나. 저는 얘기를 했죠. 한, 한 15년간 블로그 사회, 정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 15년간 유튜브를 블로그를 운영해 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지금 한 1년간을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유튜브라고 그러는 좋은 수단이 있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각 그 블로그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폐쇄해 들어가더라고요. 폐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입지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많은 블로그에 많은 애청자들이 애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애독자들이 블로그 치고 하루에 한 평균 한 200 정도 총 합쳐서 그 정도 들어오면은
꾸준하게 들어오면 참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000명도 2000, 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만 명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잡힐 때. 그렇게 하다가 이 블로그 입지를 축소시켜 버리니까, 그죠? 잘 들어오는 걸 잘 알려진 블로그가 갑자기 폐쇄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고 그러는 이 방향을 돌렸고, 또 이 방송이라는 것이 다행히도 이 구글이나 이런 어떤 이 문명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 방송이 사실상은 많이 권력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유튜브라고 그러는 이 수단을 통해서 각 개인의 자기의 끼와 재능과 또 그 언어가 이런 방향으로 열려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이 공헌, 이 유튜브의 공헌이죠. 구글의 공헌의 큰 위대한 힘이죠. 그거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수단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구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4, 50년간 가까이 다양한 각도로 이 연구해 왔던 이 추명학이라는 사조, 이 음양 오형이라고 그러는 이 여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병행해서 이 유튜브를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직장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할 수가 없다라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사주 추명학을 통해서 남은 나의 삶을 또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이 뭐 하느냐? 뭐 어떤 그 역학 무슨 어떤 그것을 열고 상담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내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지만은 또 따라서,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사주 통변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해드리고 있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사주 신명하기 이 사주를 좀 한번 해석해 달라 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일단 지금까지 얘기는 너는 누구냐라는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주 추명이나 이쪽 방향으로 한번 진로를 한번 모색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아직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박계환 님이라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학계의 거물이신 모양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어떠한 영향도 받은 적이 없고 그분들을 위하여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하고 그분하고는 연관시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추명학이라는 걸 독학을 했고 거의 한 40년 이상을 굉장히 많은 사색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등등 결과 쌓였던 그 지식을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역술인 분, 이분이 저한테 이 사주를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신중한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57세이고 음력 1962년 10월 4일생입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여기 년이죠. 연, 월, 일, 시가 됩니다. 시가 되는데 이분의 사주가 일주가 이민월1일 아닙니까? 그죠? 이민일입니다. 이민일이라고 그러는 이 이민일이 이 임자가 여기에 있는 이 임자가 아란 말이야.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역설이는 자신이란 말이죠. 임자가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술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술해 조금만 지나면 이 걸록지가 됩니다. 걸록지. 따라서 이 술에 태어나는 이 물은 상당히 기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기세가 있다. 결코 허약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무토가 여기에 흙이라고 이 술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에 무토가 있죠. 이 무토라고 그러는 거는 양의 토가 되어 가지고 이 산과 언덕과 같은 이렇게 돌출한 거칠고 단단한 그죠? 이 광활한 어떤 큰 흙을 의미합니다. 이 큰 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수가 결코 약하지는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약하지는 아니한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흙이 이 기세가 좋음으로 이 술월의 이 흙의 기세가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임수가 자기의 뜻을 발휘하려면은 자신의 모습, 자기의 어떤 뜻을 의지를 관철하려고 그러면은 흘러야 됩니다. 물의 본성은 흐르는 것이죠. 그죠? 흘러서 고이지 않아야 섞지 아니하고 이 물의 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여기에 고기가 살고 물을 통해서 만물을 양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을 통해서 식물을 키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물이 자기의 뜻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물의 본성인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성 본질 자기의 뜻을 발휘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물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토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물이 고이잖아요.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방이 되어가지고. 제방이 되어서 물을 가두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이 흐르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은 이것은 이 물이 섞게 되고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물의 가치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간목이라는 얘기죠. 간목이 있어서 이 술토의 이 흙이 막고 있는 이 어떤 이 물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이것을 터준다. 그죠? 이 제방을 무너뜨려 준다라는 얘기죠. 적정하게 이 제방을 무너뜨려서 흙의 어떤 이 막고 있는 이것을 무너뜨려 가지고 적정하게 어떤 물길을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야 한다. 간목이 있어야 하는데, 자, 간목이 있는가? 이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간목이 있어요. 여기에 간목이 있죠. 여기에 간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이 많죠. 그죠? 인해 합이 되어서 또 여기 목이 합쳐져서 또 목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해 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 목이 많다. 그죠? 목이 많고 왕성하다. 그렇다면은 목이 왕성하고 많다라고 그러냐면 뭐냐면은 이 흑토자 이 무토가 이 흙이 있는 이 자체를 적정하게 무너뜨려 줘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무토를 너무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과 전답을 덮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 가장 좋은 간목이 있다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간목이 있대. 무토가 하나 더 떠주면 좋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물이 막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을 적정하게 흑토자로서 통제를 해준다. 수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에 무토가 떠 있다면은 천간에 이것은 굉장히 극귀한 사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여기에 지장간에 있고 위에 천간에는 무토가 안 떠 있죠. 그죠? 자, 무토가 안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천간을 한번 바라봅시다. 임수자 년에 임이 있고 월에 경금이 있습니다. 자, 임수 이제 일간이 되고 여기 신이 있다. 이 사주에 무술 여기에 무술이라고 그러는 이 무술이 아니고 이 술자에 숨어있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이거죠. 무토 신. 그죠? 이 신자가 숨어있는데 신자가 어디에 투출되었습니까? 낳는 시간에 투출되어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임수가 신자와 이 경자, 그죠? 이 경자 두 가지의 어떤 이 생함, 금이 임수를 생하고 신이 임수를 생하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수가 극왕해진다라는 얘기죠. 왕성해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년에 임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임수가 지나치게 왕성하다. 여기 해자에 여기 걸록이 되어 있고 이 임수가 이 낳는 시에 걸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걸록의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주는 굉장히 왕성하다. 임수가 왕성하다. 수가 왕성하다. 라고 봅니다. 수왕. 다시 신왕사주입니다. 자, 신왕사주가 되는데 신왕사주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신왕하면은 이 간목이 있어가지고 목의 기운이 있어서 적정하게 다시 말해서 이 기운을 설해주고 또 나가서 무토가 있어서 이 흐름의 수로를 만들어 준다면은 이것이 극귀한 사주가 되는데 문제는 이 무토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천간에 투해있지 않다. 떠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술 여기만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숨겨져 있는 이 무술자 이 무토가 지금 어떤 형상으로 변해져 있느냐면은 여기 인호술 합이 되죠. 합이 되면은 이게 화국으로 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화토국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국으로 변합니다. 불화자로 변한다는 얘기가 이 흑토자의 본성이 사라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합쳐지고 나고 여기시 다시 말해서 인해가 합이 되면은 이게 목의 기운이죠. 그러면은 이 임수가 인해 합한 이 목의 기운으로 변해 가지고 다시 뭐로 변합니까?
화원으로 변하죠. 이 제로 변하잖아요. 그죠? 이 제로 변한 것이 이 합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 흑토차를 통해서 다시 경금 인수로 다시 변하면서 다시 임수로 다시 전환된단 말이죠. 이 사주는 그죠? 오행이 골고루 갖춰주면서 이 기운의 흐름이 이 기의 흐름이 그죠? 끊어지지 않고 빙빙빙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그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왕성하다. 그죠? 왕성하다. 특히 물 숫자가 많죠. 그러면 남자에게 물 숫자가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뭐 정력이 좋다든지 그죠? 뭐 체력이 좋다든지 등등 그런 어떤 기상이 있습니다. 기상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임수가 물이 되기 때문에 물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오행상 성격이 차분하고 사색적이고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운의 흐름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차분하고 어떤 그런 사색적이라든지 어떤 조용한 물이 조용하게 흘러가잖아요. 순방향으로 흘러가면 조용하게 강물이 조용하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의 특색 중에 하나가 여기 이 화개살이 걸려 있어요. 이 술자. 이게 화개살이거든요. 화개살이 월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월지에 걸려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화개살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인호술 합의됐잖아요. 이 화개살이 청청하다.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개살 위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있잖아요. 그죠? 경금. 이 경금이 뭡니까? 편인.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인수가 화개가 이 화개살 위에 인수가 있다면은 인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뭐 대학자라든지 그죠? 학문에 깊숙하게 빠지는 그런 어떤 종교가이면서도 학자. 이 화개라고 그러는 건 종교가 고독을 즐기면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사색을 즐기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편인이 있죠. 그죠? 이 편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관계를 따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인수라고 그러는 것은 음과 양의 관계인데 다시 말해서 이 음양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인수고 이 편인이라는 것은 같은 이 음과 양이 같다라는 얘기죠. 양이면 양, 음이면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뭡니까? 인수의 성질, 학문추구라든지 등등, 그죠?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면 이 편인이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상당히 계산적인 그런 학문, 그죠? 이분이 역술인인데 중요한 것은 역술을 하시더라도 이분이 순수 학문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산적인 실리적인 측면에서 추구한다. 그리고 이 화개살이 있기 때문에 화개살이 있으면 뭡니까? 종교가죠. 종교인 등의 특성을 가지는 다시 말해서 상당히 종교적인 역술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 인수 같으면은 어떤 순수 학문적인 어떤 역술을 역술의 추구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조금 이해타산적인 그런 역술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비록 이 무토가 없다 할지라도 이 왕한 수의 기운이 그죠, 목
이 목이라고 그런 건 뭐냐면 이 식신을 의미하거든요. 식신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어떤 이 식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살, 이 관살을 제압해 가지고 관살을 잘 다루는 수단이 바로 식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살이 발달된 사람은 이 음식, 이 어떤 삶이 풍부하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몸이 건강하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 그 어떤 그 무언가를 사물을 잘 다루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죠. 사물을 이 관살, 다시 말해서 험한 일을 쉽게 얘기하면 이 관살이라고 그러면 호랑이에 비유되는데 나를 해치는 살이죠. 이 호랑이를 잘 다루는 조련사, 이 위험한 호랑이를 다뤄서 내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 식신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관사를 잘 들은다면은 이제 권력이 되죠. 힘. 근데 여기는 이 사주에는 이 관살이 떠 있지를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여기 화, 재란 말이요. 이 아인 나 자신의 수가 이 식신 이 목으로 그 기운을 방출해 가지고 무엇을 생하느냐 하면 화, 불화자 재물을 생한다라는 얘기죠. 돈, 이게 돈이죠. 재라는 게 재를 생한다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분의 성향은 어떤 명예와 그것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이 사람의 이분의 운노의 방향은 돈으로 성공한다. 왜? 신강하고 수가 왕하고 식신이 생재하는 그런 사주의 이 사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는 이 구성의 어떤 그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이다. 돈으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분이다. 성공을 추구하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돈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명예를 추구하는 분도 있고, 돈을 막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이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학문이나 이쪽에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 그죠? 화개살 위에 편인이 있다라는 이것을 두고도 충분히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지금 인내 합이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인해가 사실상 파거든 깬다라는 얘기가 있죠. 일지와 시지가 깨집니다. 깨지고 있다. 합이 있지만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깨지고 있다는 건 파라는 건 깬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죠? 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일지와 시지가 예를 들면 합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만년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그죠? 가정이 온전하다든지 그죠?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면은 어떤 부부 갈등이라든지 등등 가정이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어떻든 가정 문제, 노후 문제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화개살이 있잖아요. 그죠? 화개살이 뭘 얘기합니까? 고독. 고독을 추구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람과의 인연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충분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낳는 일지에 인자에 여기에
이 병화가 있죠. 병화가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병화라는 게 철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 처궁의 자리인데 병화가 있는데 여기에 해궁의 이 임수가 병화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처궁 자리가 이게 또 인해 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궁이 많이 불안하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호술 화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국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화국이라고 그런 건 뭐냐면 많은 여자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죠. 많은 여자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처궁이 되는 이 불화자가 딱 한 군데 한 자리만 한 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이 사주는 이 남자일지라도 한 사람의 여자만 바라본다. 이 화가 물론 이 뒤에 생하는 기운이 강해야 되겠죠. 이 목생화가 되어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뭐 애처가라든지 어떤 가정생활의 모범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많은 좀 바람기라든지 그런 게 있다. 많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관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화개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인과 해가 충하기 때문에 처궁이 많이 불안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주를 보면은 일단 요 사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임자가 술 평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술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뭐 부잣집에 탄생했다든지 뭐 부모의 뭐 많은 어떤 그 조력을 덕을 본 그런 사주인가? 그렇지 않다는 차가운 어려운 환경에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호술로 이 화가 변해 가지고 어떤 나이가 들면서 어떤 것이 좋은 환경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은 태어난 기본 자체는 차갑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27세까지 그죠? 2세부터 27세까지 수운이 들어오잖아요. 수운이 들어오면은 이 왕한 수의 기운에서 이 숫자운이 들어오면은 이 안 좋은 운이죠. 그죠? 숫자운이 들어오면은 아니라도 이 물의 이 임수의 모양은 현재 이 사주가 보여주고 있는 쾌상의 모습은 물이 넘쳐서 흘러서 온 들판을 이렇게 덮치는 형상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물이 설모가 없다.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 물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물이 인간 세상에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물숫자가 들어섰단 말이죠. 물숫자가 이 운노의 흐름이, 그러면 물이 더 범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초년운은 27세에서 2세까지의 이 운은 좋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흑토자 운은 좋습니다. 흑토자 운, 축운 이 괜찮아요. 요게 형살이 축미 미자가 없기 때문에 축술 이렇게 형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축운은 괜찮다. 그죠? 27세부터 31세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32세부터 이
51세까지 이 목 식상운이 들어오는데, 이 식상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자체 이 목이 많은 데다가 이 식상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식상운이 너무 강하면은 어떤 성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상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상관의 성격. 그래서 너무 자유분방하다든지,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은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활동력이 강해지면서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 자유분방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 자유분방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물이, 그죠? 물이 이 제방의, 다시 말해 물길의 통제를 안 받고 이렇게 마음대로 흘러간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죠? 어떤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많이 활발하고 막 그런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만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 생재,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을 생하고 이 돈을 벌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지만은 이것이 자유분방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궤도를 이탈한다. 그죠? 지켜야 될 궤도를 이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묘자운 같은데 47세부터 51세 이 묘운 해묘미 요 목국이 되죠. 목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어떻든 이럴 때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왕성해지고 어떤 뭐 저건 있지만은 여기가 묘가 뭐냐면 도화가 돼 있죠. 그죠? 도화살. 뭐 주색이라든지, 그죠? 이게 왕성해지는 시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인자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간목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간목이 지나치게 강한 거는 좋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유롭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이라든지 뭐 어떤 되게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궤도를 이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해서 상관이 지나치면 뭐죠? 뭐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죠? 조금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유분방한 시절이 있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세부터 들어오는 게 이제 재운이 들어오죠. 재운. 이 돈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돈. 이 재운이 들어오면은 이 어떻든 이 사주가 추구하는 것이 재란 말이죠. 돈. 이 돈을 바라보는 운명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52세부터 들어오는 이 운이 재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52세부터 계속 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돈 많이 벌죠. 그죠? 재운이 들어오면 신왕하고 자기 자신이 몸이 강하고 이 신왕에다가 이 재운, 인호술 이게 돼서 이 화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큰 돈을 의미하거든. 인호술 화국이요. 그 다음에 이 목의 기운이 이 화를 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를 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바라본다. 그리고 재운이 들어왔다.
돈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재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지금 57세인데 57세 57세 지금 진짜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진운 57세에서 61세 사이 이 진짜 운이 들어왔는데 이 진운이 들어와서 지금 어느 것을 충하고 있냐면은 진술충 이 월지를 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월지를 충한다. 이 월지를 충한데 이 월지가 이제 화개사를 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화개사를 충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또 얘기했지만은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화개사를 충한다라고 그러는 것, 이 술자를 충한다라는 것은 이 술 중에 그죠? 무토와 정화, 그다음에 신금 이 창고 속에 갇혀 있는 이것이 드디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자체가 이 술자운이 이 술자운 속에 이 관성이 숨어 있어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었다가 이제 이 진자운에서 이래 충을 맞기 때문에 관성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관이 튀어나오죠. 그죠? 관이 튀어나와서 이 표류 방탕하게 흘러가는 이 물의 물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면은, 비로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것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 물길의 흐름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 노수를 화국이 되고 이 자체가 불화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지향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거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올해 무술년 같은 경우에도 무술년이죠. 이게 흑도자운이거든요. 이 흑도자운이 이 사주에는 좋은 수입니다. 좋은 길신이란 말이죠. 진술 충에다가 흑도자 운이 들어서면은 나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인정받는 시기가 된다. 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재원, 이 돈 버는 운이 들어와 있어. 계속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계속 돈 버는 운이잖아요. 그죠? 좋은 거는 인호수를 화국이 됩니다. 만약에 이 70이 넘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만년에 80 가까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77세네요. 그죠? 인호술 화국이 되어가지고 큰 돈이 형성되고 이 사주 자체에서 큰 돈이 형성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큰 돈을 바라본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정자운 62세부터 66세 맞습니까? 6, 7, 8, 9 2, 3, 4, 5, 6 그죠? 66세까지 이 정임 합의되죠. 합의되면은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어쨌든 지금 이후로 52세 어쨌든 52세부터 그죠? 52세부터 쭉 괜찮아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단지 진술충이 들어오는데 이 화개사를 충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처신이라든지 그런 데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지금 전부 이제 총칭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이 사조의 형상으로 봐가지고
이 무토가 힘을 잃어버린 게 인호술 합의되어 가지고 그 이 왕성한 물의 기운을, 다시 말해서 뚝이 원래 뚝 속에 갇혀 있는 물이었는데 이것을 간목이 숨어져 있는 이 목의 기운으로서 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공했는데 이 흘러내리는 이 물을 흐름을 무토가 잡아주지를 못했다. 물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 무토의 기운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물이 이 자체가 범람하는 폐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왕성한 물에 인호술 이 불화자가 이렇게 서로 물수자와 불화자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 서로 상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 형상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대운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52세부터 이 흐름이 상당히 좋다. 재운을 52세부터 들어오는 이 재운, 지금 57세부터 61세 사이에 들어오는 이 관성운, 이것도 좋은 운이다. 단지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화계를 충하기 때문에 이 화계살의 그 나쁜 부분, 그죠? 그 부분만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처신을 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다. 왜냐하면은 수, 목, 화, 토, 금, 이 오행의 그 순환하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사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주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쭉 이렇게 통변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통변은 그래요. 더 이상 뭐 어떤 통변을 이 해석을 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 사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재원의 논천에서는 어느 역술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사주 해석을 부탁하셨고, 그래서 그 사주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인해 합이 되잖아요. 그죠? 또 여기 얘기하자면 인술, 월지와 일지의 합, 연지와 시지의 합도 되고, 연지와 월지의 합, 일지와 시지의 합, 이 합이 많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좋은 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합이라고 이제 합이라고 합도 되지만은 목의 기운으로서 합도 되지만 이것이 파살이란 말이죠. 파와 합이 동시에 공존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물의 기운이 강해요.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이 무토의 기운이 조금 강했으면 어땠을까? 여기가 임자가 아니고 무토였다면 무인, 그죠? 무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결코 신약해지진 않죠. 그죠? 신약해지진 않죠. 걸록이 되고, 연애들. 이렇게 되면은, 뭐, 직장인이라든지, 그죠? 어떤 큰 회사라든지 등등이 들어가셔가지고, 자기의 명성을 올리는 분, 한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임수가 되었습니다. 임수가 된 것이 임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돈하고 연관이 있다. 이분의 삶에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